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이라는 재판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법정 드라마는 어느 나라에서나 작품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 사법 거래라고 하는데 그 피고인 측과 검사가 서로 협의해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좀 낮춰주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배심원 제도, 그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평결하는 그런 배심원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이라는 재판 영화입니다. 화려한 출연진과 지금 아카데미 후보작으로 거론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작품성으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영화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반전 시위가 한창이던 1960년대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련의 시위대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유혈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은 이 시위를 주도한 주동자 7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이 진행되게 되죠. 원래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했다가 이 피고인 1명, 흑표당이라는 블랙팬서 파티, 이 흑인 무장 조직 의장인 피고인이 빠지면서 이제 시위에 직접 책임이 있다라고 기소된 7명에 대한 재판이 이 전체 스토리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미국 형사소송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굉장히 흥미롭게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형사재판이 우리나라 형사재판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의 재판 장면이 처음부터 쭉 끝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재판정의 풍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 풍경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판사가 있고, 또한 이쪽에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 측, 즉 변호인이 같이 있는 피고인 측이 있게 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역시 배심원들이 있다는 점이죠. 일정 형량 이상의 죄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렇게 배심원단이 구성이 돼서 유죄, 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이런 배심원 제도를 일부 차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일정 형량 이상의 죄 또는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또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받을 수 있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배심원단에 있고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배심원단의 판결은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판사는 재판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이 배심원단이 그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재판을 진행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의 판결이 유무죄 자체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이게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가 내리는 판결의 보조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뿐이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증인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신문 장면은 사실은 정말 그 미국 재판과 한국 재판이 정말 크게 다르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진행을 하고, 다른 한쪽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 그 증언을 좀 탄핵하거나 증언에 좀 자기한테 유리한 점을 이끌어내고자 이를 또 반대 신문을 또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선 또다시 신문을 하게 되고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도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배심원 제도 때문에 변호인이든 검사 측이든 배심원단을 향해서 계속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배심원단을 설득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재판 자체의 어떤 진행이 배심원단에 어떤 초점이 맞춰지면서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등장하는 것도 보는 굉장히 큰 재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은 이 처음에 기소됐던 피고인 8명 중에 이제 나중에 분리가 되게 되는 피고인 1명은 흑인 무장조직 의장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재판 시작부터 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판사를 향해서 자신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증인신문을 또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판사가 이걸 계속해서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변론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60년대니까 지금과 제도가 좀 달라서 미국 재판도 역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한국 재판 역시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변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경우 뭐 불리하게 부당하게 시간을 끌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판부는 당연히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는 당시 60년대 미국 재판도 흑인에 대해서 얼마나 좀 차별이 만연화돼 있는지,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제 뭐 고문 장면도 나오는데 그 고문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인권이 발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만큼 미국 내에서도 뭐 지금 현재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긴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소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한데 그 주인공을 맡은 에디 레드메인,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배우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탄. 또 한 명의 배우인 샤사 바론 코엔, 그 굉장히 재미있던 코미디 영화인 보랏에 나온 배우인데 그 외에도 마이클 키튼이랄지 뭐 조셉 고든 레빗 검사 역할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굉장히 눈이 즐거운 영화였고, 각본으로 굉장히 유명한 에론 소킨이 감독까지 맡아서 사실 스토리 자체는 너무 탄탄해서 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이런 영화를 보면서 간략하게 한국 형사재판과 또 미국 형사재판의 약간의 차이점과 공통점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그리고 더 유익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해주고 싶은 거나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주원 변호사였습니다.